안녕하세요. 황순이의 수업 중 딴 얘기 황순이입니다. 오늘은 글을 쓰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글을 쓰는 거를 좋아하는데요. 어렸을 때부터 제가 외아들이라서 집에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았어요. 부모님, 엄마도 일하고 아빠도 일했기 때문에 집에서 혼자 뭐 할 거 없다 보면 이제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생각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그때 당시 싸이월드 감성, 그래서 다이어리에 글도 많이 쓰고 20대 초반에는 이 페이스북에도 글을 많이 썼었죠. 제가 1시간 동안 통학을 하면서 5호선만 1시간 가까이 탔거든요. 그래서 이제 5호선이 보라색이니까 퍼플 에세이라고 이제 네이밍해서 이제 글을 좀 썼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렇게 글을 쓰면서 많은 생각들이 더 잘 표현이 되고 나를 좀 들여다보는 시간이 되더라고요. 이게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거랑 그거를 글로 표현하는 거랑 내 생각이 이랬구나 라는 게 확실히 다르게 더 높은 차원으로 이해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막 어떤 감정들을 누군가에게 이제 표현하고 토로하고 이러면서 좀 이게 감정을 토해내는 건 별로 안 좋아했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근데 글로 뭔가를 이제 카타르시스라고 하죠. 이 배설의 욕구. 그 감정을 표현하는 욕구가 저는 글로써 많이 해소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유튜브도 처음에는 이게 혼자 얘기하는 게 되게 어색하고 이상했는데 지금은 그냥 나 하고 싶은 얘기 뭐 지금 당장에 누군가가 듣고 있진 않지만 하고 싶은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게 또 다른 어떤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그 배설의 욕구가 채워지는 또 다른 창구가 되는 것 같아요. 어디 가서 이제 아무 데서나 아무나 붙잡고 하고 싶은 얘기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나이가 들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내 생각을 사실 공감해주지 않을 텐데 그 얘기를 들어주고 있구나 이런 것도 다 느끼고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혼자 떠드는 것도 좀 재밌는 것 같아요. 제가 블로그를 한지 한 3, 4년 정도 됐거든요. 2017년 정도부터 글을 썼는데 본격적으로 글을 쓰다 보니까 제가 교직 생활에서 느꼈던 것들이 또 잘 정리가 되고 제가 사실 글을 처음 이제 블로그에 쓰게 된 계기는 교사를 하면서 아무래도 이제 해야 될 일이 하고 싶은 일보다 훨씬 많다 보니까 제 자신을 좀 잃어간다는 느낌을 받았었어요. 그래서 잃어가는 제 자신을 좀 붙잡고 싶어서 나름대로 20대 때 여러 가지 경험들을 했는데 그것이 소멸되는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경험들과 나의 감정들을 붙잡고 싶어서 일종의 발버둥이었죠. 그런 의미로 글을 쓰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아무리 교사가 되어서도 또 교사의 마음에 공감하는 게 교사라고는 하지만 또 교사마다도 생각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저 혼자 떠들 수 있는 창구가 그렇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글을 쓰다 보니까 글이 많이 누적이 되고 또 예비교사들을 위한 글을 쓰다 보니까 청년들을 위한 글을 쓰다 보니까 이거를 또 책으로 만들면 좋겠다 라고 해서 이제 책을 또 출판하게 됐었고요.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저 자신이 확실히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다시 상기하게 되고 앞으로도 또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생각들을 좀 많이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또 글을 쓰는 것에 대한 장점이 누군가한테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하는 의도라면 그 메시지를 듣는 사람이 원하는 때에 자기가 들을 수 있는 게 메시지를 접할 수 있는 게 장점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조회 시간에 제가 들어가서 막 하고 싶은 얘기를 해요. 뭐 교훈적인 얘기라고 하지만 아이들은 그 순간에는 그 얘기를 듣고 싶지 않을 수도 있고 그 얘기가 잘 안 들릴 수도 있거든요. 근데 본인이 생활하다가 문득 그때 그 얘기를 그게 왜 그랬을까 그거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듣고 싶다. 그 본인이 생각을 하면서
제 이야기를 듣고 싶을 때 찾아와서 들을 수 있는 게 또 글의 장점인 것 같습니다. 유튜브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요. 또 제 자신이 그 기억이 생생하고 감정이 생생할 때 이렇게 그 기록을 남겨두는 것도 또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제가 옛날에 경험했던 이야기를 할 때도 그때의 기억이 생생하고 그때의 감정, 그때 느꼈던 배경적인 이해들, 그때 느꼈던 그 세밀한 감정, 그 나를 둘러싼 그 공간에 대한 이해,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세밀하고 섬세하게 묘사하고 얘기할 수 있으니까 그게 10년, 20년 지나면은 좀 둔해지잖아요. 까먹고 내가 그때 그랬었나? 이렇게 되고 그거를 기록으로 남겨두는 작업도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글을 쓸 때 이 글을 누군가 봐줬으면, 이 글을 누군가 공감해줬으면, 이런 목적성을 갖고 쓰게 되면 좀 그 독자를 많이 염두에 두고 글을 쓰다 보니까 온전한 내 글이 나오기가 좀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많이 공감해줬으면 좋겠다, 많이 봐줬으면 좋겠다, 조회수가 높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보다는 그냥 제가 쓰고 싶은 글을 썼어요. 그래서 블로그에 그런 식으로 오랫동안 글을 쓰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저에게 공감해주고 저의 정보를 유용하게 여겨주는 분들이 많이 생겨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자연스러운 과정을 통해서 글을 쓰다 보니까 오히려 부담도 안 되고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조회수를 목적으로 쓴다기보다는 열심히 내 글을 그냥 쓰다 보면 조회수가 저절로 따라오는 게 가장 이상적인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나름 지금 블로그도 조회수가 제가 예비교사를 위한 블로그를 좀 많이 하고 있는데 한 400, 500 정도씩은 매일 나오는 것 같아요. 방문자 한 2, 300명? 이게 맛집 이런 게 아니다 보니까 조회수가 그렇게 폭발적이진 않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이렇게 꾸준하게 조회수가 나오고 이게 또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니까 정보의 격차, 정보의 소외 이런 측면에서 또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좀 뿌듯하더라고요. 지금도 이제 가끔씩 생각날 때마다 글을 쓰는데요. 어떤 마케팅적인 목적을 떠나서, 그러니까 저 개인 브랜딩 이런 걸 다 떠나서 블로그나 브런치나 또 유튜브로나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만 그게 저 감정의 해소, 감정의 분출의 통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또 그게 저만의 창구인 것 같고요. 여러분들은 그런 감정 표현의 창구, 나 자신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들은 어떤 시간에 이루어지는가요?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제가 또 유튜브를 하면서 글을 쓰면서 또 느끼게 된 거는 다음에는 내가 또 어떤 생각을 해볼까? 이런 다음의 목표성, 이제 유튜브로 말하자면 다음 컨텐츠는 뭘로 할까? 순간순간 글이 완성되고 여기 영상이 완성될 때마다 조금의 성취감들이 매번 있더라고요. 내가 또 이렇게 글을 썼다. 내가 이런 생각을 또 이제 표현하고 나 자신을 돌아봤다. 감정을 개워냈다. 또 지금 힘든 거나 어려운 것들을 또 글로 잘 승화해 나갔다. 이런 이제 조그만 성취감 같은 게 또 있더라고요. 뿌듯함. 여러분들도 사실 여러분들만의 방법으로 그런 소소한 성취감과 성찰적, 반성적인 시간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게 혼자 떠드는 것 같아서 요즘에는 그 교직 에세이 모임이라고 이런 이제 글들을 쓰고 서로 공유하고 생각을 나누는 그런 모임도 좀 만들어 봤어요. 최대한 이제 자기 이야기를 편하게 하는 그런 이제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좀 생각을 조금 더 편하게 나눌 수 있는 창구로서 글을 한번 써보시는 건 어떨까 추천드립니다. 물론 시간이 지나면 내 글이 되게 오글거리기도 하지만 또 그때 나를 돌아보는 또 되게 재미있고 유익한, 좀 어이없지만 내가 이때 이랬었구나 이런 어떤 추억의 도구가 되기도 하고요. 여러분들에게
글쓰기란 무엇인가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감정을 표현하고 여러분들을 기록하고 여러분들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 그 방법은 무엇인가요?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안녕.